네, 안녕하세요. 송준환 수학학원입니다. 간만에 태블릿으로 강의하는 걸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얼마 전에 6월 모의평가를 봤죠? 제가 그 6월 모의평가 진작에 다 풀긴 했었는데 이것저것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고 준비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뒷북이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미 풀었지만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서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다수 첨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 보시면은 꽤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학 단원별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별로 문제를 분석할 때 첫 번째 단원, 수원의 지수로 함수입니다. 총 4문제가 나왔어요. 지수의 법칙,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플러스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지수 함수와 기울기와 길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서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4점짜리 2개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잘 나왔고 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비교해 볼 점, 변화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지수법칙입니다. 이제까지 수능이 물론 시작된 지는 벌써 1994년에 시작했으니까 정말 오래된 시험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번 교육과정이 바뀐 것은 어쨌거나 2020년부터 바뀌었단 말이죠. 그 2020년에 바뀌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에 1번을 항상 차지했었던,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문제, 지수법칙입니다. 문제 난이도는 솔직히 너무 쉬운 수준이고요. 지수 법칙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 계산을 얼마나 잘 하는지 묻고 싶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풀어보면은 4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의 값을 물어봤죠? 4의 4분의 1제곱은요? 2의 제곱의 4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2의 2분의 1제곱이에요. 물론 이거를 루트 2로 이렇게 바꿔도 되긴 하는데 루트 2로 안 바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지수인 상태로 두면은 4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은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어서 2의 1제곱이 되죠? 왜냐? 여기서 지수끼리 이렇게 더해지게 되니까요. 그럼 이건 2의 1제곱이므로 2번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가벼운 내용의 문제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풀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지수로그 방부등식에 대한 문제예요. 지수로그 방부등식 유형이라는 거는 어떤 유형이냐면요. 4가지 유형, 지수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 부등식 총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출제하는 유형으로서 어찌 보면은 너무나 많은 유형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닌 유형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4개 다 풀이법이 비슷하고 조심해야 될 것만 좀 몇 개 조심해주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유형이에요. 그나마 이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걸 골라보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로그 부등식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약 2년 전부터 해서 그냥 평가원 모의고사에 16번을 항상 지키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너무너무너무 고착화돼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 학원쌤이나 하나 붙잡고 16번 무슨 문제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지수로그 방부등식 문제 나오지요? 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분들이 16번에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건 동의해 줄 거예요. 바로 그냥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방정식 로그 5의 x 플러스 1, 로그 5의 x 빼기 1이 로그 25를 밑으로 하는 9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요 그냥 딱 문제 나오면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바로 뭐? 진수. 미세 x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쪽 유형에서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x 빼기 1이 0보다 크다. 이거 둘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다 보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1보다 큰 거. 그랬을 때 바로 이 부분이 공통범위로 잡히게 되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x가 1보다 큰 것만이 문제의
답으로서 인정받게 될 거예요. 이러고 나면은 로그의 성질에 맞춰서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1과 x 빼기 1을 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수끼리 곱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이게 로그 25를 밑으로 하는 9와 같다고 했어요. 근데 로그 25를 밑으로 하는 9는 로그 5의 제곱, 3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서 로그 5의 3과 같겠죠? 이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3과 같은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므로 x 빼기 x 플러스 2가 0이다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따라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로 원래 두 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문제 위에서 x가 1보다 크다라고 미리 구해놨었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얘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라고 나오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번 유형, 2번 유형 둘 다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3번 유형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주로 이제 쉬운 4점짜리로 많이 나오는 거듭제곱근 유형과 로그의 성질 유형인데, 우선 첫 번째로 거듭제곱근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이 거듭제곱근 유형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여기 밑줄 친 것처럼 n-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다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 보이시죠? 거듭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표 많이 보시는 표죠. 실수인 것 자체의 값을 물어보는 표가 있는데 표를 외우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개수는 아예 따로 외워두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두 개가 나올 때는 a가 0보다 크고 n이 짝수인 경우겠죠. 한 개인 경우는 n이 0이 나오거나 또는 n이 홀수인 경우더라 라는 거예요. 0개가 나오는 경우는 n이 짝수인 경우인 동시에 a가 0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여기에서 요 경우가 요 경우예요. 실수. 요 경우가 두 개인 경우죠. 그 다음에 요거인 경우가 0개인 경우고 여기 있는 이 경우와 이 경우. 요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개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각각 여기 2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0개 나오는 거, 마지막으로 1개 나오는 걸로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겠죠? 정수 조건 내지는 자연수 조건과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 있는 조건이 어떤지는 항상 문제를 잘 따져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로그의 성질 유형 같은 경우는요. 로그의 정의 및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로 한 가지 유형만 더 보고 이번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그래프라는 유형인데요. 얘가 어떤 유형이냐면 지금 여기 문제처럼 이렇게 두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때 어떻게 푼다가 나름대로 좀 정해져 있는 편인데요. 이런 멘트일 때는 이렇게 푼다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두 가지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이에요. 두 그래프가 같은 종류의 함수여야 됩니다. 근데 이 같은 종류의 함수라는 게 같은 밑에 지수함수 또는 같은 밑에 로그 함수 같은 딱 여기는 문제 같은 형태 이거나 또는 그래프가 XY축과 평행한 직선과 만난다. 즉 X는 P와 Y는 Q와 만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예요. 실제로 이 경우는 문제풀이법이 마이너스 로그 1m라는 마이너스 x가 로그 2의 x 더하기 2a랑 같다라고 하는 이 풀이법을 이용하는 문제풀이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밑이 같은 경우, 밑이 같은 지수함수 또는 로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밑이 같은 지수함수, 그러니까 2의 x제곱과 2의 x 빼기 1제곱 뭐 이런 것들일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조심해야 될 게 2의 x제곱과 로그 2x랑 같다. 이렇게 지수 로그 함수가 교차로 같다라고 할 때는 써서는 안 됩니다. 요 유형 기억해 두세요. 자, 길었습니다. 이 10번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제가 앞에 무려 3가지 유형을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 로그의 성질 플러스 로그 함수 유형으로서 로그 함수 문제 요소와 로그의 성질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요소를 적절히 잘 배치한 문제예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로서의 모습도 있고 로그의 성질로서의 모습도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문제 읽어보고 바로 풀어보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실수 A에 대하여 곡선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3이 곡선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만나는 점을 A, 곡선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3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 곡선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다고 합니다.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A의 값은이라고 했어요. 우선 이 문제에서 그래프 유형이 갖는 요소 중 하나가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은 이 A라는 점에서예요. 이 A라는 점에서 밑이 어때요?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X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X축은 Y는 0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경우나 여기는 이 경우조차도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로그의 함수 문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A라는 점을 구하고 싶었으면은 로그 A의 X 플러스 3이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같다 라는 요거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같기만 하면 되니까 X좌표가 0임을 알 수 있죠? 이에 따라서 A라고 하는 점은 0, 로그 A를 밑으로 한 3인 거는 대입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에 반해 B라는 애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은 로그 A의 X 플러스 3이 X축, 즉 Y는 0이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같다? 0과 같다. 이때 로그의 성질 요소가 한 스푼 들어가게 되죠. 바로 뭐? X 플러스 3, 로그 A를 밑으로 한 X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은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진수가 1이 되어야만 하겠죠? 진수가 1이 되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이에 따라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C도 마찬가지죠.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1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X가 얼마임을 2임을 의미한다. 즉 C가 2, 0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ABC가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라는 조건을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라는 점이 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0과 2,0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이 0,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3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거? 4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BC를 향해 내린 수선의 발에 의해서 생기는 H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AH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BC 길이와 같아야 되죠. 바로 이 내용이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이죠. 우리가 정삼각형 높이를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서 구하니까요. 그럼 얘는 2루트 3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곧 여기 있는 요 h점은 사실은 원점 0,0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L을 밑으로 하는 3과 2루트 3이 그 값이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주면은 a의 2루트 3제곱이 얼마다? 3이다. a의 그럼 6제곱이 3의 루트 3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a는 3의 6분의 루트 3제곱이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라고 나올 거예요. 문제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학년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저 나머지 3개의 유형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오는 유형이 4점짜리로서는 총 6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요. 여기서 4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직선의 기울기와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특징 자체가 좀 신기한 게 기울기, 선분의 길이,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3개 유형을 묶은 복합 유형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프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서 지수로그 함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래프 해석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예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출제되면은 일단은 14번이나 21번 같은 준킬러 문제 이하로 나왔던 적이 극히 드뭅니다. 나오면 거의 무조건 준킬러 또는 이번 6월달 문제처럼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절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울기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 선분의 길이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또 평행이동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의 파란색부터 먼저 보실게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은 직선 PQ의 기울기가 A분의 B라고 나온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평행이동량이 A만큼 B만큼으로 길이가 잡히게 되고 여기가 직각 삼각형의 모양으로 잡히기 때문에 PQ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옴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P가 X, Y에서 Q로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문제를 보면 PQ의 길이가 루트 5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직각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P점의 좌표를 제가 A, B라고 한다면은 Q점의 좌표를 A 플러스 1, B 플러스 2로 둘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 사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유형 부등식과 그래프 유형이에요. 이는 부등식 표현, 크다 작다 등의 표현이 나오고 이를 사이값 정리와 연결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문제의 일단 이 부분을 봐주실게요. 여기 x가 알파일 때 부분을 봐주시면요. F알파가 G알파보다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 베타 부분을 봐주실게요. 이 부분은 F베타가 G베타랑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교점에서는요. Fx1이 Gx1과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x1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곤란하다. 좀 함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걸 구하기가 좀 곤란하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뭐를 구해주는 알파와 베타라는 값을 통해서 부등식을 구해주는 것이 문제의 핵심 특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때 주변의 값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의 값을 어떤 값으로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경우는 문제에서 1이나 2 같은 걸로 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직접 문제의 상황을 보고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을 보고 내가 직접 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돼요. 이 역시도 최소 준킬러 난이도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얘처럼 문제가 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에서 직접 주는 경우들은 난이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이거나 결국에는 난이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입해서 비교한다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고정함수, 변동함수 유형입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의 고정함수. 이때 고정함수는 뭐냐? 여기는 얘처럼 그냥 말 그대로 개수 자체가 너무 깔끔하게 숫자로 나오고 그냥 뭐 숨긴 게 없이 그냥 누가 봐도 어떤 함수인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함수가 나왔을 때의 모습을 고정함수라고 합니다. 한 개의 변동함수와 이제 연립을 시킬 건데요. 이 변동함수가 뭐냐면은 미정계수가 있는 함수예요. 미정계수가 있는 함수라고 하면 얘처럼 이렇게 있는 A처럼 미정계수가 있게 나오는 이런 부분을 변동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한 개의 고정함수, 한 개의 변동함수, 이 두 개의 함수를 연립시켜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은 함수가 나오는 유형으로서 이 유형은 대표적인 추론 문제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추론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보통 고정함수를 먼저 그려준 뒤에 이렇게 여기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먼저 그려준 뒤에 참고로 여기는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했었으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뒤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변동함수를 추론하는 것이 문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난 다음에 문제의 조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대값이 어떻다? 최대값의 최소값이 5가 된다라는 조건을 썼죠. 문제 조건에 맞게 이렇게 그냥 해석해줘서 문제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추론해 주는 것이 문제의 가장 큰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하여 두 곡선 요 녀석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2의 X 빼기 2제곱 빼기 3과 만나는 점을 B라 했습니다. 삼각형 AOB의 넓이가 16일 때 K 더하기 로그 2의 K가 B분의 Q이다. B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좀 힌트를 얻어야겠죠?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풀어야 되니까. 그럼 딱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아, 이거 기울기 유형이구나 라고 딱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딱 본 순간에 기울기 유형인 건 일단 알았으니까 우선은 그 기울기 유형인 것과 또 별개로 여기는 이거 어때요? 이 두 함수가 서로 종류가 같은 함수죠? 밑이 둘 다 똑같이 2인, 물론 2분의 1이긴 한데요. 2분의 1도 2의 마이너스 1제곱 바꾸면 되니까 밑이 2인 지수함수라고 할 수 있죠. 둘 다. 그리고 그게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으니까. 이거 모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종류가 같은 함수의 그래프 유형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풀어줄게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두 함수인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가 뭐랑 같다? k 곱하기 2분의 1 x제곱인데 이걸 뭘로?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자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얘를 어떻게든 풀긴 풀어야 되니까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주도록 하죠. 그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을 없앨 수 있으니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2분의 k 곱하기 2의 x제곱은 k 더하기 k-2 곱하기 2의 x제곱임을 알 수 있죠? 여기서 2의 x제곱을 t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제곱 더하기 2분의 kt가 k-2t 플러스 k임을 알 수 있죠? 한쪽으로 이항해 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요. dt 마이너스 2분의 k 2로 쫙쫙 하면 딱 요 가운데 나오겠죠? 따라서 t 마이너스 2분의 k와 t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t를 다시 뭘로 바꿔주면은 2x제곱 바꿔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2의 x제곱 플러스 2가 0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얘가 0보다 반드시 크죠?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2의 x제곱은 2분의 k다. 따라서 x는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k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최초로 a라는 점의 좌표를 정할 수 있는데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k 마이너스 1, k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이게 k라고 바로 나오냐면요. 2의 k제곱, 2의 x제곱이 2분의 k잖아요. 그거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그럼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니까 바로 y값 k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래프가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을 좀 그려놓고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여기에 정확히 어디다라고는 못하겠는데 한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점을 한 이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표시해 줄게요. 바로 그 녀석이 바로 누구다? 여기는 이 점 A다 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얼마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점을 다시금 검정색으로 바꿔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긋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주고 나면은 여기에 여기 있는 파란색 곡선인 요 녀석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쯤 어딘가에 그냥 B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B가 있다라고 치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넓이가 요렇게랑 이렇게랑 연결돼서 O라고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여기는 삼각형 AOB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여기는 O에서 여기는 요 직선을 향해서 수선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넓이 S는 어떻게 구하게 될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OH다라고 이렇게 구할 예정이죠? 요거는 이따가 식을 쓰도록 할게요. 잘 놔뒀다가 우리 아무튼 이렇게 구할 예정이니까 이건 잠깐 놔두고요. 이따가 사용할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B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 B값을 구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유형에서 어떻게 한다는 걸 배웠어요? 유형에서 어차피 이거 평행이동 할 거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행이동을 시켜보자고요. 이쪽으로 P만큼 이쪽으로 P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보면은 점 B의 좌표가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K 마이너스 1 플러스 P, K 마이너스 P로 나옴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B점의 좌표를 구해놓고 이제 요거에 맞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누구의? 여기 있는 요 직선 위의 점이죠. 그래서 대입을 좀 한번 해볼게요. 대입해보면은 K 마이너스 P가요. 2의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K 플러스 P 마이너스 3 빼기 3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계산 있죠. 요 계산이 K라고 나오고 곱하기 2의 P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얘랑 같을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P가 3이 되면 2의 0제곱은 1이니까 딱 맞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P가 3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P가 3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요 녀석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 여기에서 이 녀석을 이제 갖다 쓸 때가 됐습니다. 요렇게 되잖아요. 식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P 값이 3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AB의 길이가 얼마라는 것을 여기가 3이니까 3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S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린 순식간에 뭐가? OH의 길이가 얼마임을 알 수 있다? 여기 넓이가 16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2분의 3루트 2 곱하기 OH가 16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3분의 16루트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OH가 이거인 건 알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직선은요. 어쨌거나 얘를 지나가는 직선이잖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즉 여기는 빨간색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더하기 로그 1m라는 k 마이너스 1인데요. 우리가 잠깐 여기 있는 k 더하기 로그 2의 k를요. 얼마로? 뭐 m 같은 걸로 잠깐만 더 봅시다. m 같은 걸로 잠깐만 더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x 플러스 y 빼기 m 플러스 1이 0인 요런 직선으로 둘 수 있죠. 그리고 원점 O는 0,0이니까 OH의 길이인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서 루트 2분의 00 집어넣고 절대값 붙여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죠. 이 값이 얘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3분의 32가 되므로 m 마이너스 1이 3분의 32라는 게 되겠죠? 따라서 m은 3분의 35인데 이 m 값이 우리가 아까 답을 구하려고 하던 이 녀석 아니냐는 거죠. 따라서 여기 p, q가 겹치긴 했네요. 그럼 여기는 뭐 다른 적당한 문자로 하도록 하세요. 아무튼 따라서 p 플러스 q는 이 녀석이 답이니까 38임을 알 수 있죠. 분명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풀만해져요?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바로 이 보라색 글씨 P랑 P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정하고 푸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꽤 쉽게 풀리죠? 그래서 절대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 무조건 이동하는 양과 기울기와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복합적으로, 선분의 길이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상 여기까지 해서 우리 총 4가지 문제 봤습니다. 4가지 문제 다시 돌이켜보면은요. 맨 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지수법칙 문제, 두 번째 지수로그 방부등식 문제, 로그의 성질과 로그 함수 문제,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까지 해서 총 4개의 문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문제의 유형 분석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